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 그동안의 랠리를 끝내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거셌는데요. 그래도 장중의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기일 변동성에 흔들렸던 시장 뒤로 하고 이제는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도 배트맨 2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팁들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방법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종목 상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두산밥켓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5,500원 그리고 비중 3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자, 바로 한번 상담해 볼까요? 네, 두산밥켓은 가지고 가는 게 아무래도 맞다라고 봐요. 큰 틀에서는 지금 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두산의 경우에는 현재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두산 기업들을 매각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퓨얼셀과 같은 알짜배기 기업들은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두산밥켓도 그 중에 하나라면 하나가 됩니다. 물론 예전 2000년대 후반에 두산그룹이 이 건설 기계 장비 부문에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밥켓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할 때 투자한 자금이 대략 5조 원이에요. 그에 비하면 지금 시총 수준은 5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 매각 대상으로 두산밥켓이 만약 나온다면 그때는 적정 가치 이상의 좋은 결과를 충분히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반영하듯 주가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밥켓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지금 두산중공업 모두 다 어찌 보면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각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진행이 매우 느린 걸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할 만한 이유는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두산밥켓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매수 가격이 35,500원입니다. 대략 2, 3일 정도 전에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세적으로 최근에 올라왔어요. 23,000원대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어떠한 결과를 바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대략 전 고점 수준이죠. 3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35,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24만 원 그리고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관이 좀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좀 고가에 들어가셨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알테오젠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닥 기준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의 기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호재거리가 되든 코로나19에 따른 이슈가 되든 뭐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가 매우 밝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의 주가 상승을 이렇게 견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대략 8만 원 정도 때부터 27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3배가 올랐어요. 그것도 고작 한 달 만에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6월 3일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그래도 반등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들이 이제는 너무나 높이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던져야지라고 하는 심리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재차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던진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비록 어느 정도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이렇게까지 던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오래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나는 정리를 해야 된다. 딱 그런 마음으로 이 종목을 쳐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주가가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0만 원 손절 가격으로 자꾸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제 좀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하자는 관점으로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G3BNT입니다. 매수가는 27,400원, 그리고 비중 21% 담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지금 좀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6%가량 좀 세우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G3BNT를 우선 보유하고 계신데 저도 이 종목을 사실 며칠 전부터 좀 보고는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이 어찌 보면 그 흐름의 첫 도입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 조금은 애매한 수치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30%까지 한번 맞춰보는 방향 제시해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 시점은 특별히 크게 어떤 가격대라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일 시가에 지금에서 약 10%포인트 정도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전략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240일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하게 되면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32,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사실상 그렇죠. 지난 몇 년간 보인 고가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만약 돌파를 한다면 시세가 엄청 크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은 만큼 내일 우선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목표 가격은 제가 꽤나 높게 불러드릴 거예요. 이 종목 단순하게 한 달, 두 달 가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 흐름을 장기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죠. 적어도 이번 분기 한 9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 아래 목표 가격은 대략 45,0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3BNT는 일단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내일 시가에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 21%인데요. 30% 정도로 좀 맞추시고 조금 길게 9월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조금 멀리 45,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이요. 두산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에 60%예요. 47,000원에 60%요. 네.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가셨죠? 그래도 오래됐어요. 3월 11일 정도. 오래되셨어요. 3월에 들어가셨네요. 네.
그때 좀 이 장대 음봉 나오는 그날 좀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좀 네. 빠지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좀 네.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이 종목 최근에 매수 네. 가격 위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뭐 그게 크게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 계속 갖고 있게 됐어요. 자, 두산은 네. 지금 시장이 좋든 뭐 산업이 좋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매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봐요. 네. 하지만 매각이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죠. 그게 뜻하는 것은 두산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두산은 지금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 네. 시점에서 정리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조금 네. 걸리더라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2달이든 석 달이든 그 정도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두산이 모기업이에요. 자회사에 있던 기업들 하나하나 팔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들을 다 매각시키고 나면 결국에는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고 그건 곧 주가의 하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두산을 가지고는 가되 너무 오래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기껏해야 2달이나 석 달 정도 그 정도만 네, 딱 네. 보시고요. 네. 목표 가격은 저는 지난 충격은 그래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목표 가격은 네. 대략 55,000원 제가 제시해드리고 네. 혹시나 주가가 뜻하지 않은 악재 때문에 만약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네. 38,000원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우선 비중을 절반 줄이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38,000원 선까지 밀리면은 절반 비중 축소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아, 네페스요. 네페스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33,550원인데 네. 비중은 5%예요. 네페스 사고 33,000원. 나서 계속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겠습니다. 33,55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5% 갖고 계시고요. 자, 네네. 들어가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살면서 바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 6월 초, 5월 말 이쯤에 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예. 네네. 또 들어가시고 나서 지금 계속 좀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중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사고 나서 조금 주가가 빠졌다, 그죠? 예. 근데 그게 네페스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고 난 그 시점부터 시장이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밀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저는 이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네. 그래요? 내일도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서 네페스 주가가 빠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돼요? 예, 다행스럽게 예.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기왕이면 네페스 현재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크게 하려고 하고 국가 예. 산업 전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면 네페스와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분명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예. 면에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한 석 예. 달 정도 내가 한번 가지고 가본다. 예, 괜찮죠. 그런 마음으로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내일 오전에 시장이 약간 밀릴 거예요. 예. 그럼 네페스도 속 빠지겠죠. 예. 시장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가가 얼마나 될지 저도 모르니까 예. 5% 정도 더 담아봐요. 아, 네. 그러면 매수 가격은 대략 31,500원 정도 될 거고 비중은 10%. 예. 그렇게 해서 두세 달 정도 가지고 가면 저는 적어도 예. 지난 3월 기록한 38,000원 있죠. 예, 예. 예. 이거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아,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가에 추가 예. 매수하시고 대략 4만 원까지 보유를 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도 될지 어쩔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랬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비중이 5%좀 작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조금 더 2-3개월 정도 끌고 가면은 정고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갖고 계세요? 저 티움 바이오요. 네, 티움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16,000원에 50% 가고 있습니다. 네, 16,000원에 50%요. 이 종목은 어제 오늘 들어가셨어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혹시 왜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하면 서울 경제 여기에 보다 보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전에 방송을 보고 이렇게 사신 건데 예. 나름대로 보고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님도 사신 거다, 그죠? 예, 예.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지금 1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상승도 나왔고 이 티움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예전 지난해 11월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때 상장이 된 이후로 주가 상승이 정말 뚜렷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뛰었는데 이후로 스멀스멀 밀리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빵 하고 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투자자님이 잡고 있는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있죠. 예. 출발하는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비중이 50%라서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감안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 그대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기간 수급이 현재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더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18,000원 오면 예. 비중 절반은 우선 덜어내세요. 이유가 예. 비중이 50%라 좀 높습니다. 예. 1차 18,000원 딱 보고 그 가격 오면 비중 절반 드러내시고 예. 남은 절반은 예. 2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티움바이오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티즌인데요. 네, 네. 30%예요. 30% 갖고 계시고 네. 31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네네. 18년도에 샀어요. 네, 네. 2018년 가격 지금 2년 넘게 들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잘 버티셨어요. 네, 마음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좀 많이 회복을 해줘서 지금 매수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청호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끝에 낙이 올 겁니다. 지금 거의 매수 가격까지 다 왔다, 그죠? 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 이 세트리온이에요. 네. 그리고 주가 상승도 분명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 그만한 기업 가치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시 한번 출발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지난주 이 시간에도 누군가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대략 2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0만 원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동일합니다.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데 목표 가격을 제가 지난주에는 4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40만 원 보고 40만 원 오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주가가 감사합니다. 혹시나 밀렸다, 뜻하지 않게 밀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투자자님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한번 보유해 보세요. 목표 가격은 네. 40만 원.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요즘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10%예요. 매수가 12만 5천 원에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지 좀 되셨는데 몇 개월 되셨어요? 아,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게 들고 계셨어요? 예, 예. 작년에 매수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다행히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 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어떻게 예.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유는 하면서 견뎌냈다, 그죠?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현대나 기아차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그리 네. 좋은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 현대차가 예전에는 2000년,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2위였던 기업이었어요. 기아는 당시에 5위였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면 월봉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죠. 예. 이게 뜻하는 건 자동차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지금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큰 폭 개선은 이루기 힘들 거라는 것. 무엇보다 자동차도 기왕이면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이러한 완성차를 판매하는 현대나 기아차의 주가가 대단히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이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 개인적으로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님이 이 종목을 매수한 매수 가격인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대략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에서 13만 원 그 사이 어딘가에 주가가 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대표님 있잖아요. 네, 이게 현대차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네. 어느 선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사실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는 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네.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대차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은 늘어나고 주가가 혹시나 안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진다, 그죠? 제가 만약 네이버나 카카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이었으면 예. 우리 투자자님한테 주가가 밀리면 추가 매수를 이 정도에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현대차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 전망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원활하게 나오자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12만 원대에서 13만 원 정도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지는 말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전략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84,400원이요.
비중 팔- 10%요. 84,400원이요. 네네. 네, 84,400원의 비중 10%요. 네. 자, 이 종목 지금 좀 쫓아서 들어가시다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볼지 전문가님 바로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다 그죠? 네, 지금 그래요. 네, 여기서 지금 한번 밀리면은 진짜 정말 크게 빠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열 종목이에요. 과열 종목이라서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네. 다시 한번 몰려들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이렇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그래도 시세가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기대감,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리 투자자님처럼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이틀 정도 동안 딱 보고 정리해야 돼요. 목표 가격은 대략 87,000원 정도 딱 제시해 드릴 거고요. 네. 주가가 혹시나 밀렸다. 그죠? 주가가 지금 밀렸는데 최근 3거래 동안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75,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무조건 다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못 털면 주가가 대략 6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밀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경에 이 종목은 네.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목표 가격은 8만 대략 8만 목표 7,000원. 가격은 87,000원 정도 잡으세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양약품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목표가 87,000원, 손절가 75,000원. 좀 다음 주 초반,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좀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필릭스입니다. 필룩스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67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5,670원에 20%요. 예.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 예. 그러면은, 네네, 4월 말쯤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매수하시고 나서 이게 지금 계속 좀 답답하게 횡보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주가가 최근 5월부터 해서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 그죠? 글쎄요. 예. 거래량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거래량이 적지도 않은 기업이 주가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으로 쭉 횡보하는 것은 무언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필록스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수급적으로도 대단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이 분명히 좋았잖아요. 예. 시장이 좋으면 거의 대다수 기업들은 완만한 주가 상승이 나오거나 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필록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예.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오랜 시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투자자님이 대략 매수한 매수 가격 정도를 고가로 또 지금 선을 그어놓은 대략 4,700원 정도를 저가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미련 없이 매수 가격 부근까지만 오면 필록스는 전량 매도해서 우선은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요. 예.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대략 4,700원을 이탈을 했다. 예. 그러면 그때는 필록스는 지금 추세 자체가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4,7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룩스 매수가 오면 전량 매도하고 또 손절가는 4,7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솔브레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만 1,000원이고요. 비중은 네. 25% 정도입니다. 10만 1,000원에 25%요. 네.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몇 개월 좀 들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근데 그동안 이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냥 계속 버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힘들게 기다렸는데 제 생각에 이 종목 한번 딱 튑니다. 위쪽으로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우선은 보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네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 재무제표나 재무 비율을 조금 봤어요. 네. 재무 비율이 매우 좋고 실적 전망이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보였던 실적 증가세도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쉽게 주가가 그냥 안 올랐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만 네네. 1,000원이면 대략 2020년 1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대략 한 5달 정도 기다렸다, 그죠? 네네. 5달 기다린 거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우선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며칠 안으로 슈팅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슈팅 때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출발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략 95,000원 정도까지는 단숨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주가가 지금 기업이 보이고 있는 재무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상승하고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도 충분히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대략 올 연말까지 한번 보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109,300원이라고 하는 이 고가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네. 가격을 우선은 매수 가격 대비 10% 정도 수익인데 11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한번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네. 뜻하지 않게 주가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7만 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일단 연말까지 좀 보유하라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C현 시스템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6,790원 그리고 비중 35% 담고 계십니다. 자, 근데 6월 9일이네요. 화요일에 이 종목 좀 올려 세웠는데 좀 윗골이 달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JC현 시스템 이 종목 최근에 주가 올랐던 이유가 드론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뛰긴 뛰었는데 드론 관련 이슈가 이제 드론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들어가 버렸죠. 그때 잠깐 말 그대로 반짝하고 주가가 뛰었던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즉 드론 산업 미래 당연히 밝지.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드론 산업이라고 하는 그 성장성만 보고 JC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전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무 비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괜찮고요.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쉽게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지난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삼고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더라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드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슈가 들어가 버린 지금은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재차 4,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되면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제이시언 시스템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혹시나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되어서 주가가 뛴다. 그러면 대략 월봉상으로 10,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상당히 낮게 잡아드릴게요. 3,500원입니다. 이유가 주가가 최근에 이슈 때문에 오르기 전에 대략 4,500원에서 5,000원이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이마저도 전부 다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서 목표 가격을 대략 10,000원, 손절 가격을 대략 3,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 모두 2% 넘게 빠지고 있고 다우가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주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2차 파동에 대한 우려로 오늘 큰 폭으로 낙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자, 잠시 후에 이청원 전문가 투자 팁 들고 저희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함께한 시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청원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 시장에서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목요일 이 시간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 시간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정말 알짜배기 팁들을 좀 전수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약간은 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데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대다수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회사를 떡 차리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 특히 큰 기업일수록 다수의 주주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토지고요. 두 번째가 인력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자본이고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수단에 대한 모든 것이 통칭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그건 크게 2가지 장기가 되느냐 단기가 되느냐 또 직접이 되느냐 간접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기간에 따라서는 장, 단 이렇게 2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출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단기 자본 조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기가 1년 이내인 대다수 상품 대표적인 게 기업 어음이 있겠죠. CP와 같은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은 만기가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발행되는 대다수 채권들은 기본이 3년 정도인 만큼 그런 면에서 주식과 채권은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 아래 장기로 나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고려 대상이 바로 이 기업 지배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제가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큰 회사를 세우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즉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을 때는
이 기업 지배권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대두가 되고 그러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악재든 호재든 매각이든 인수든 여러 가지 이슈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을 언제나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과연 기업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는 단순하게 기업 지배권뿐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더라. 반면 채권을 발행을 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또 주식을 발행을 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 모든 것을 고려하고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 사채, 채권이 돼요. 두 번째가 보통주와 우선주와 같은 주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채권과 주식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선택권부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채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은 크게 두 가지, 국채와 회사채로 나뉘어지는데, 국채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 SK 하이닉스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흔히 말해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시설을 만들든, 즉 공장을 설립을 하든, 회사의 운영에 자금을 쏟아붓든 다양한 이유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소유주죠.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한 결과로 기속이 됩니다. 또 하나 보통주와 우선주. 여기서 말하는 보통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참고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금융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이 발행된 모든 투자자로부터 모아진 모든 자금이 회사의 운영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운영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상증자. 운영이 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주식을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충격이나 주주들의 반발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한 가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선주죠. 우선주와 보통주는 약간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주주총회를 해요. 기업이 주주총회를 합니다.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주를 보유한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죠. 그저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보통주를 보유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기업이 문을 닫는데 남아있는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보통주를 보유한 사람들에 비해 먼저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권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증권,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발행이 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채권이나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모든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이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사채입니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만기가 있고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쿠폰이라고 하는데,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은 싸게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은 하지만 우리 회사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쿠폰을 내에서 꽤나 높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된 이 보통주와 우선주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보통주가 언제나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 유상증자예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으로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표가 6시 이후로 나오고 그 다음날 시가 자체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또한 매우 클 경우에는 그때는 주가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까지도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주주들에게 충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정말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지만 저희 정말 자신 있습니다. 주가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였던 기업들,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유증을 했죠. 그 결과 그 다음날 시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하루 만에 회복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은 자금 조달대로 모두 다 하고 주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좋은, 어찌 보면 1년에 몇 안 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한 이후로 최소 3개월, 최대 1년, 길면은 3년까지도 주가가 제자리에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주를 통한 유상증자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소나기는 가급적 피한다면 그래도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보통주를 통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애매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환증권, 그중에서도 전환사채가 되는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즉 공시가 나오게 되면 전환가액이라고 하는 게 항상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가액은 현 시점에서의 주가보다 언제나 낮아요. 그렇게 되어야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미래의 가치가 밝을 것이다. 즉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채권을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전환가액이 낮게 측정이 되어야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매물을, 그 매도 물량을 시장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언제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BW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가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하나죠. 주식으로 전환을 하였을 때 채권의 존속 여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모두 다 주식으로 전환하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 수단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채권과 주식, 마지막으로 이 둘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재무 비율, 그리고 혹시나 최근 몇 달 동안 이와 관련된 이슈, 이와 관련된 자금 조달 상황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들까지 알차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청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부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